안녕하세요, 슈일입니다. 이제 NBA가 다시 시즌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. 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나 이제 큰 노이즈가 오고 가고 있는데요. 우선 16개 팀 중에 제 성적이 제일 좋은 16개 팀을 바로 뭐 플레이오프를 시작하는데 시작할 거라고 하는데, 이게 뭐 7차전이 될지 5차전이 될지 베스트 오브 5, 베스트 오브 7 어떻게 될지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선수들 400 몇 명이 된 선수들 다 같이 모여서 거의 뭐 토론식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데, 아담 실버라는 지금 총재는 예전에 데이비드 스턴 총재랑은 다르게, 데이비드 스턴은 약간 이렇게 할 거다 가자 이런 식이었고, 애덤 실버는 좀 더 이렇게 외교적으로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, 선수들에게 항상 뭔가 목소리를, 예, 목, 선수들의 의견을 항상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외교적인 거죠.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비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. 어떻게 400 몇 명 이야기 다 들으면서 그거 다 수렴하면서 할 수 있는지, 아니면은 진짜 400명이 얘기를 듣는 건가? 아니면 그 정도로 그렇게 400명을 불러서라도 자기가 이렇게 관대하다, 크세르시스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얘기가 많습니다.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라고 NBA 측, 뭐 구단 측이랑 이제 선수 측 대표들이 몇 명이 만나서 협상을 할 때도 협상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NBA 락아웃이라고 한 시즌의 절반을 날려버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, 선수들이나 팀도 이 지금 이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걱정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고, 그리고 관객이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가 없다고 좀 불평을 하는 선수도 있고, 그리고 지금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못 뛰는 선수들이 있는 팀들도 있고,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요. 뭐 데이미언 릴라드 같은 경우는 대놓고 자기는 구장에 오더라도 뛰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뭔가 뚜렷하게 확실하게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뛰지 않겠다 그 말이죠. 이게 시청률을 위해서 이게 비즈니스적인 걸로 하면은 자기는 안 뛰겠다는 그런 거죠. 근데 릴라드는 그런 큰 소리를 칠 만한 자격이 있어요. 요즘 뭐 프리 에이전시나 이제 뭐 슈퍼팀 만들고 그러는 시대에 나는 슈퍼팀을 까부시고 싶다. 슈퍼팀을 조인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포틀랜드에서 드래프트 돼가지고 지금까지 남아있고 앞으로도 커리어를 거기서 마무리 지을 것 같은 그런 충성도를 보여주는 릴라드니까요. 근데 이렇게 16개 최고의 성적의 팀이 올라간다면 문제가 되는 게,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라 항상 보면은 강호팀 말고도 그 슈퍼 언더도그 다크호스들 있잖아요. 어떻게 바둥바둥 아둥아둥 마지막 끝판에 어떻게 뭔가 케미스트리 궁합이 좋아가지고 팀이 갑자기 급성장해가지고 잘 되는 팀, 그런 팀들이 되게 고춧가루 부대들이 굉장히 세지거나, 로켓츠 같은 경우는 챔피언을 먹은 적도 있었잖아요. 물론 정규 시즌이 안 좋고 이제 플레이오프 때도 좀 헤매는 것 같다가 그런 반전을 보였으니까요. 그런 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이죠. 제일 안 좋은 뭐라 그 플레이오프 갈지 안 갈지 아슬아슬한 팀들 중에 하나가 이제 멤피스 그리즈의 자모란트라는 신인 선수가 있고, 뉴올리언스 펠리컨즈에는 이제 레이커스에서 갖다 버린 주전들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자이언 윌리엄슨이라고 보이는 뭐랄까요, 역대급 슈퍼 루키가 있으니까요. 이 선수를 볼 수 없다는 건 참 슬픈 거죠. 이 선수들이 플레이오프에 와서 어떻게 또 다른 성장된 모습을 보일지 그걸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, 저도 상당히 좀 안 뛰게 되면 아쉬울 것 같고요. 한 구장을 쓸지 두 구장을 쓸지, 그러니까 뭐 한 위치 두 위치를 쓸지 그것도 얘기하고 있다는데요. 아마도 뭐 천하제일 무술 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한 에리나에서 계속 팀들이 돌아가면서 경기를 하는 쪽으로 가겠죠. 그 테스트하고 검사를 계속 받고 방역이나 안전 조치를 걱정해서 그런 걸 가는 것 같은데, 그리고 그렇게 이거를 핑계 대서인지 아니면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, 컨퍼런스제로 없애고 동부 서부가 아니라 그냥 시드제로 뭐 최상위 최하위 팀들이랑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식으로 그냥 무차별 무컨퍼런스로 간다고 했는데, 지금까지 동부에서 꿀 빨고 있던 르브론이 제일 보기 좋아하는 거겠죠.
동부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약체 팀들이 많으니까 동부에서 올라오는 팀들이 서부를 이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. 지금 구도에선 특히 더 그런데 르브론은 서부로 왔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싶어 하겠죠. 자기한테는 뭔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? 아마도 레이커스 클리퍼스, LA 더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. 카와이 레너드와 슈퍼스타들이 된 클리퍼스나 아니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앤서니 데이비스를 잘 이렇게 비 맞추면서 살살 밀어주면서 플레이오프로 결승으로 올라올 수 있는 레이커스인지. 두 팀 다 근데 물음표가 많아요. 뭐 오래 쉬어야 되고 로드 매니지먼트 한다 이런 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 팀들이 맘만 먹으면 어느 팀을 웬만한 팀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승을 올 것 같고 아마도 컨퍼런스제가 있든 없든 간에 클리퍼스 레이커스가 붙게 된다면 그게 아마 결승급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. 동부에는 너무 팀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고 서부에 비해서는 컨퍼런스제를 이 팀에 이거를 빌미삼아 핑계삼아 기회삼아 없앤다면은 뭐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시도를 해서 이게 잘 되면은 조금 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진화할 수도 있는 거고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특수한 조건에서 특별한 제도로 된 시즌 플레이오프 결승을 이겨서 챔피언십을 먹으면은 인정을 해주나 물음표가 붙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아마도 르브론이 챔피언을 먹으면은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가와이 레너드나 뭐 다른 팀이 이기면은 인정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쵸 그 조던이 예전에 한 말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라스트 댄스에서 하면서 울었잖아요 조던이 Winning has a price 이기는 거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하는 대가 희생이 따른다 그래서 조던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잃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없고 뭘 해도 다른 잣대로 평가를 받게 되잖아요. 르브론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. 그거를 받아들여야 될 텐데 르브론은 아직 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 미디어 매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단은 뭐 좀 후반에 이제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매스컴에 이렇게 사로잡혔지만 매스컴이 거의 포위하고 그랬지만 르브론은 뭐 고등학생 때부터 이미 언론의 집중을 받으면서 그 프레셔에서 살았으니까 조금만 실수만 해도 항상 조단이 뭐 말년 뭐 7, 8년 했던 걸 르브론은 거의 15년, 17년 동안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. 근데 그것도 참 웃기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될지. 이번 시즌을 이겨도 저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보고요. 그렇게 치면 락아웃 때문에 바뀐 시즌에서 우승한 샌앤토니오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이상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샌앤토니오 그 챔피언십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나 의문을 던진 사람은 없었거든요. 물론 그 팀 색깔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는 그 팀의 work ethic 열심히 한다는 거 뭔가 그 기회주의적이지 않다는 뭐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르브론이 약간 좀 야근 계산적인 기회주의적인 선수로 좀 자리를 어떻게 잘못 잡게 됐잖아요. 중간에 포기하고 뭐 슈퍼팀을 만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으니까. 근데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돌아간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우승하면은 뭔가 조금 더 뭐랄까요 뜻깊은 우승 챔피언십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근데 또 의외로 모르죠.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팀이 지난 시즌에 토론토 랩터스랑 카와이 레너드가 갑자기 챔피언 본 것처럼 이번에도 뭐 예상치 못한 팀이 이길 수도 있겠죠. 안타토쿤포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고요. 식서즈의 조엘 엠비드 같은 선수도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고 식서즈는 아마도 이제 조만간 공중분해 될 것 같고요. 레이커스가 앤서니 데이비스 비위를 얼마나 잘 맞추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얼마나 이게 자기랑 잘 맞는 기회인지 잘 가늠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.
골든 스테이트는 시즌이 끝난 걸 참 다행으로 여길 텐데 이번에 돌아온다면 어떤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. 골스가 자꾸 급하게 누군가를 트레이드 해가지고 슈퍼스타를 케빈 듀란트를 데려왔을 때 그 골스의 뭔가 색깔이나 분위기나 레거시, 전통은 좀 깨졌다는 거죠. 왜냐하면은 클레이 톰슨, 스테픈 커리, 드레이먼 그린 다 이렇게 드래프트하면서 그거라잖아요. Built, not bought. 만든 팀이지 돈 주고 산 팀이 아니다. 그런 뭐랄까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그게 좀 없어지고 뭔가 좀 급한 마음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. 건방진 점도 없잖아 있었고 코스는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건강한 커리와 클레이 톰슨이 뭐 새롭게 성장을 해서 다른 중요한 피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. 케빈 듀란트랑 카이리 어빙 있는 브루클린 네츠는 뭐 어쨌든 케빈 듀란트는 안 뛴다고 단호하게 얘기했지만 뭐 돌아간다고 해도 글쎄요 케미스트리 같은 건 되게 큰 이슈일 것 같네요.